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TV 가정의학과 전문의 원장 이진복입니다. 오늘은 저탄고지 다이어트의 보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추천,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답글 올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저탄고지 다이어트. 성공하신 분들은 추천을 하고 있고 실패하신 분들은 하지 말라고 말리고 있고요. 또 비만 학회 등에서는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공식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탄고지 다이어트에 대해서는요, 제 이전 유튜브에 자세하게 다뤄놨으니까요, 한번 참고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이 저탄고지 다이어트의 찬성이나 반대를 떠나서 만약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또 저탄고지 다이어트의 장점을 이용해서 다이어트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것은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이런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앞에 제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듯이요, 저는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저탄고지 다이어트 찬성론자들과 일일이 논쟁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내용으로 제가 방송을 하는 것은요, 어떤 식으로 다이어트를 하든지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움을 드리고자 이런 방송을 마련을 했습니다. 의학은 멈춰있는 학문이 아닙니다. 오늘 정설이라고 믿었던 것이 내일 뒤집힐 수도 있고요. 오늘 거부되었던 학설이 내일 정설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저탄고지 다이어트의 논란도 이러한 부분을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저의 방송 또한 일정 정도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다이어트 클리닉에는요, 저탄고지를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내원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십니다. 저탄고지 다이어트는요,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지방의 섭취를 늘려서 인슐린 분비를 적게 분비되는 상황을 만들어서 살을 빼겠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포화지방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요, 콜레스테롤과 케톤체 같은 부산물들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집니다.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처음에 몇 달간은 체중이 잘 빠집니다. 그래서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지속을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든지, 염증이 악화된다든지, 관절이 붓고 아프다든지, 두드러기가 생긴다든지, 탈모가 생긴다든지, 소화불량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탄고지 다이어트에서 고지방 시기가 우리 몸에 계속 들어온다면요, 기존에 우리 몸에 들어있던 지방을 빼야 되는데 이미 저장되어 있던 지방을 태울 기회가 없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식생활 중에 탄수화물을 너무 낮춰버리면요, 적정 혈당 수치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 몸은 포도당을 만드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균형이 깨져버려서 혈당이 너무 떨어지면 우리 몸은 혈당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상으로 만들려는 이러한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케톤이라는 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이 케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좀 하시죠. 우리가 흔히 지방을 태운다는 말을 많이 하죠. 어떤 것을 태웠을 때 태우지 못하고 남는 것들이 있겠죠. 이 다 태우지 못하고 남은 중간 대사체가 콜레스테롤과 케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이 케톤체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다이어트의 성공의 지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알고 보면요, 콜레스테롤과 케톤이 올라가는 것은요, 지방을 완전히 연소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지방을 태우려면 완전 연소가 일어나야 돼요. 중간 대사체가 남아 돌지 않고 모두 에너지로 만들어져야 그것이 완전 연소예요. 케톤체가 생겼다면요, 그것은 불완전 연소가 되어서 완전히 에너지를 태우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차로 말하면요, 검은 연기가 나오는 매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결국 불완전 연소의 결과물로 생긴 것이 케톤체가 많이 생기는 것이고요, 이것은 결국 다이어트의 효율이 좋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인 것입니다. 실제로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살이 잘 안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요, 이러한 완전 연소가 되지 못해서 100%가 태워야 될 것을 70%밖에 지방을 태우지 못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런 저탄고지 다이어트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적정 혈당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혈당을 적절히 유지하는 식생활을 하는 것은 다이어트에 매우 중요합니다. 지방이 산화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 대사체의 일부인 옥살로 아세테이트가요, 혈당이 너무 떨어져 버리면요, 혈당을 쓰는데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제대로 된 지방 연소가 이루어지지 불완전 연소가 생기게 됩니다. 혈당을 적절히 유지해야 완전 연소가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야 다이어트의 효율이 높아집니다. 저탄고지 다이어트 시에 너무 탄수화물을 제한해버리면요, 저혈당까지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르게 되면요, 불완전 연소가 되면서 다이어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요, 적정 혈당을 유지하자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운동입니다. 운동은요, 불완전 연소로 가는 케톤체 콜레스테롤을 ATP라는 에너지로 전환해서요, 훨씬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결과는요, 운동한 그룹과 안 한 그룹을 비교 연구를 했더니요, 운동한 그룹에서 케톤체가 훨씬 덜 만들어졌고요, 젖산 생성도 억제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기 때문에 운동은요, 이 저탄고지 다이어트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아미노산의 섭취입니다. 옥살로 아세테이트를 잘 만들어줄 수 있는 아미노산을 섭취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아미노산의 충분한 공급은요, ATP 에너지를 잘 만들어서요, 완전 연소에 이르게 합니다. 동물 실험을 해보니까요, 동물 실험에서 이 아미노산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에서는요, 다이어트 효과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탄고지 다이어트에 있어서 다이어트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이 아미노산의 섭취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다이어트에 대한 모든 정보들은요,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응원하는 닥터리TV 원장 이진복이었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